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중에요. 큰 것이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특별시장이 첫 출근하면서 또는 선거에서 공약했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실망, 즉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운 좋게도 당선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쨌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는 전 국민이 흥분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빵처럼 금방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의 A3면의 매일경제에 좋은 거는 이걸 잘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이냐, LH를 통해서, 또는 민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냐, 또는 한강변 개발이냐, 이 세 개를 나눴고요. 공공주도, 즉 이사 대체계에서 정부 주도의 LH를 통한 공공주택 또는 민간에 대한 공공 권한을 강조해서 관이 주도하는 주택 대책이었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조합이 주로 되겠죠.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한강변은 원래 오세훈 시장이 전에 10년 전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을 고층화하고 또 녹지를 확보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러한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정비 지구 단위를 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이 주로 이러한 서울시장의 권한인데, 이거를 여당이 많이 갖고 있는 시의원이 많아서 설득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토부의 사인, 즉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서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강변 또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둘러도 주택을 공급하는 또는 입주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당장 철거하고 신축하고 또 이주까지 하는 시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재건축에서 재건축 조합이 처음에 추진위부터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관리 처분해서 각 이주까지 하기까지, 또는 조합이 아닌 사람은 또는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청산을 해서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의 심도 강하고, 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든 아니면 정부든 간에 주택을 공급해야만,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야만 되는데요. 저는 부동산 한국 또는 정성호TV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본인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기본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주로 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을 한 채, 두 채, 뭐 많을 때는 한 5채, 6채까지 가져봤는데 사업을 하면서 환금성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또 현금화할 수 있어서 아파트가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매달 50억씩 올라갈 때는 우선 기본 연매출이 늘어나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좀 사놓고 또 급할 때 팔아서 회사에 충당하는 효과를 가졌었는데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없고, 주택은 너무 눈에 보이고 또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에 있는 대지죠, 땅이나 또는 허름한 주택 단층되어 있는 걸 사서 가지고 있으면 아마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저처럼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식산업센터는 대출도 80% 정도까지는 무난히 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신용에 문제 없으면 담보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 임대를 통해서 월 수입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최소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똑같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가의 상승률 플러스 기대 이익에 대한 예상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상대적 비교 통해서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2020년에 보통 1,500만 원대였던 지식산업소의 평당 가격이 지금은 성수나 문정 같으면 2,500, 1,000만 원 정도가 평당 올라 있습니다. 구로도 보통 보면 2020년에는 많아야 또는 비싸야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 2,000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정보의 왜곡에 따라서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식산업센터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많은 정보,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데요. 이게 발품을 팔고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좀 더 손해볼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무실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투자보다는, 또는 투기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는 정보보다는 본인이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집을 구하듯이 자기 사무실로서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길 바랍니다. 또 절세 면에서도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신축해 보안, 또 운영하고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서도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이 임대비의 최소 2분의 1 또는 60%, 70%가 저렴합니다. 자기 사무실을 구매하면 자고 있어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기의 지식산업센터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택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 또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줄이고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